어서와, 클쌤이야.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초대형 태풍 하이선이 이 지역 근처를 지나고 있는 중인가 봐. 와, 바람과 비가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관통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든. 와,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는 진짜 끝장날 뻔했다. 앞으로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너희들 그 날씨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환경 때문에 정말 큰 문제다. 야. 열심히 공부해서 이 환경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가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상용 로그거든. 로그는 로그인데 앞에 상용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상용. 이게 다 한자 말인 거잖아. 상용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그런 말이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그럼 어떤 로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가요? 로그가 있는데 우리 로그라는 기호가 있으면 밑과 진수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 밑이 10인 그런 로그를 보고 상용 로그라 불러. 밑이 10이면 다 상용 로그야. 그래서 얘를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쓴다는 말이지. 그리하여 얘를 쓸 때 이렇게 약속을 해. 밑이 10이니까 얘는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그냥 로그 이렇게 표기만 합시다. 그래야 편하니까. 우리 그런 거 또 있었거든. 뭐 있었냐면 루트 제곱근. 원래 제곱근 배울 때 앞에 2라는 수가 있습니다. 제곱근이니까 얼마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호를 쓸 때는 2인 상태의 제곱근을 제일 많이 쓰니까 2는 생략을 하고 그냥 쓰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내서 너희들 루트 즉 제곱근 쓸 때는 그냥 루트 n 이렇게만 표기를 했잖아. 왜? 그래야 편하니까. 경제성 때문에. 마찬가지야. 밑이 10일 때는 생략을 합시다. 나머지는 다 쓰면 되잖아.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그러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밑을 생략하고 쓴다. 그러면 왜 10인 밑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의 체계가 십진법이라서 그래.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고 있고 초나 분 같은 경우는 육십진법을 쓰고 있고 나름의 합당한 그런 진법들을 쓰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십진법을 쓰고 있어. 십진법 몇 개의 숫자를 쓰고 있다? 10, 10개의 숫자를 각 자리마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뭐 10개를 다 일일이 일컫자면 0, 1, 2부터 해서 9까지의 총 10개를 말하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321이 있다. 321이라는 수가 있으면은 얘는 숫자 1과 2와 3의 조합으로 321이라는 값만큼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거든. 근데 1이라고 하는 이 수는 좀 띄웠어야 되겠네. 이렇게 321이야. 근데 1이라고 하는 이 수는 10의 0제곱의 자리에 있는 수이고 얘는 10의 1제곱, 얘는 10의 제곱의 자리야. 그 앞에는 뭐 10의 세제곱, 내제곱 계속 되겠지. 10의 0제곱은 그 값이 1이고 10의 1제곱은 10이고 10의 제곱은 100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1이 1개요, 10이 2개요, 100이 3개요. 그래서 300과 20과 1을 합해가지고 321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러한 값들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의 진수 자리에 와버리잖아. 써볼게.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가 있는데 그 진수에 1이 와 또는 10이 오거나 100이 와. 이렇게 진수의 자리에 10의 거듭적이 오잖아. 그럼 얘를 이제 실제 뭐 그 값 말고 다시 요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기를 바꿔 써볼게. 그러면 1은 10의 몇 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1은 10의 0제곱, 10은 10의 1제곱, 100은 10의 제곱, 1000은 10의 세제곱, 만은 10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의 값을 가지지? 10의 몇 제곱은 1일까? 0제곱. 그 전에 진수가 1이면은 값이 무조건 0입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이 1입니다. 배웠지? 10의 몇 제곱이 10일까? 제곱. 그 전에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입니다. 그것도 배웠지? 그 다음에 10의 얼마가 10의 제곱일까? 10의 제곱이. 그럼 이제 눈치 깠지? 좀 비속어인가? 눈치를 챘지? 10의 몇 제곱이 10의 세제곱이야? 10의 세제곱이 10의 세제곱이지. 세제곱이. 얘는 얼마? 4.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가 여기 나오고, 지수가 여기 나오고, 여기 지수가 여기 나오고, 되겠니? 밑이 10이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얘들이 바로 그 값으로 나와버려. 뭐 아주 편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가 왜 이런 계산이 왜 편한 역할을 하냐면 진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수의 자릿수를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 또 이것도 예를 들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 오우야, 밖에 막 뭐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는데 장난 아닌데? 바람이 엄청 센데? 자, 1234라는 수가 있어. 몇 자릿수입니까? 네 자릿수. 지금부터 얘를 원하는 자릿수로 만들어 보자. 이게 네 자릿수니까는 세 자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던 소수점을 여기로 옮겨보자 그 말이지. 세 자릿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23.4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뒤에다 뭐 해주면 돼? 뒤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지. 10 곱하면 다시 이 소수점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겨지면서 위와 같은 값을 가지겠지. 그 다음에 두 자릿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12.34 해주면 되고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한 자리로 만들어 줄까? 한 자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1.234라고 표현하고 표기하고 곱하기 10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소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0.1, 2, 3, 4. 그럼 얘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뒤로 와야 되니까 10의 4제곱. 하나만 더 해볼까? 0.0, 1, 2, 3, 4 곱하기 10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제곱. 그리고 이제 얘나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나오잖아. 0이 아닌 수가 나오잖아. 그렇게 표현할 거고 얘는 소수점 아래 한 번, 두 번,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이런 표현 쓴다. 그래서 1234라는 것이 십진법의 표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릿수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뒤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물론 뭐 이걸 12340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왜 다뤄지냐면 여기에 로그가 딱 붙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앞에 로그를 한번 써볼게. 로그. 당연히 밑은 10인 사용 로그야. 그럼 원래 주어진 값이 로그 1234거든. 나머지도 로그 한번 써볼게. 로그. 그래서 앞에다가 다 로그를 딱딱딱딱 붙여버리면 여기 있는 1234가 진수가 되니까 여기도 이만큼 전부 다가 다 진수가 되는 거야. 얘가 전부 다 진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배운 바에 의해서 진수의 곱의 표현으로 나와 있네. 진수의 곱의 표현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뭘로 바꿀 수가 있다?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로그 123.4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진수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문제는 얼마가 되는 거니? 로그 10이 얼마야? 1이라 그랬지. 그래서 로그 123.4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지. 정수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네. 이게 중요한 거야. 정수가 나왔네. 얘는 로그 12.34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그러면 로그 12.34 더하기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값이 2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 2의 제곱 그리고 2의 로그 2의 6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얘를 뭐 x라 둡니다. 그럼 얘가 2의 x제곱 되는 거잖아. 맞나? 이거 공식 배웠으니까 그냥 한 번에 바로 갈게요. 미치수로 같으면은 2 같으면은 여기 지수의 진수가 바로 그 값을 가진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가지는 값이 이 전체 값이 6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4고 얘는 8이고 얘는 6이니까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지 처음에. 그지? 그렇다면 이 지수의 크기도 그 순서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2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로그 2의 6이 3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로그 2의 6이라고 하는 값은 대략 2점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지. 그래서 로그의 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얘도 뭐 제곱근 2가 1.414 얼마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값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일일이 다 구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값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요 근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근표라 그래가지고 각 제곱근의 근사값들을 미리 다 구해놓은 표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일일이 다 구하기에는 좀 번거로워. 근데 값을 대강이라도 알 필요는 있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들의 값을 미리 구해놓은 표가 있어. 근데 밑이 2일 때 말고 지금 다루고 있는 밑이 10일 때 사용 로그일 때 수학자들이 그 로그의 근사값을 미리 다 구해놨거든. 그 구해놓은 값이 책마다 다 실려 있습니다. 사용 로그가 실려 있는 책이라면은 그게 사용 로그 표야. 제곱근 표처럼 지금은 사용 로그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근 표에는 그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1.00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거든. 나머지는 니네가 자릿수 바꿔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화되어서 그 푸는 문제 많이 만나봤었지. 마찬가지야. 사용 로그 표도 그 많은 수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수의 값을 얼마부터 표기하냐면 1.00부터 9.99까지 한 자릿수거든.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야. 1.00부터 9.99까지만 진수의 범위에 들어가게끔 해서 다 값을 계산했는데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0. 얼마 얼마가 나오게끔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아래 4자리까지만 값을 구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1.23을 찾는다. 얘가 약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로그 1. 얼마 한 자릿수거든. 1.2를 찾아. 왼쪽에서 표가 이렇게 쓰면은 뭐 1.2가 있을 거거든. 2를 찾고 0, 1, 2, 3 있으면은 1.23이니까 1.2와 3이 만나는 여기 써 있는 값. 실제로는 0.899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아, 그럼 얘가 소수 넷째 점짜리까지 반올림해서 구하면은 0.0899의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 뒤에 더 이어지는 그런 값들은 아주 미미한 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근사값이긴 하지만 편의상 실제로 이 값이라고 등호로 써서 표기하기로 하자. 왜? 여기보다 더 뒤에 뭐 달리긴 하지만 소수점 아래 이 자리 이하에 달려있는 부분들은 실제 값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요까지만 써도 계산에서 별 탈이 없다. 편의상 약 대신에 는을 쓰기로 하자. 계산 편의상. 되겠나? 그리고 이게 다 1점 얼마 아니면 한 자리 수점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 표현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 표현이 있다 그러더라도 얘들을 전부 다 얼마로 통일시켜 버려야 되냐면 얘로 통일시켜 줘야 돼. 로그 1.234 이렇게 통일시켜 줘야 돼. 누구를? 이런 값들을. 로그 123점 나오고 로그 12점, 로그 0. 얼마, 로그 0.0 얼마 이런 값들을 다 한 자릿수 1. 얼마로 바꿔줘야지 상용 로그 표에서 얘의 근사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유는 100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로 바꾸면서 뒤에다가 얼마를 붙여줘라? 1의 값 붙여줘라. 그러니까 얘보다 2가 더 커지면 되는 거야. 얘는 원래 1점 하고 붙으니까 얘는 3점 붙으니까는 2가 커지는 거지. 12자리 10점 얼마 돼 있으면 1점 얼마를 바꾸면서 플러스 1 추가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되겠니? 그래서 얘들은 숫자의 배열이 1, 2, 3, 4, 1, 2, 3, 4 숫자의 배열이 다 1, 2, 3, 4라서 어쨌든 얘들 값 찾으려고 그러면 상용 로그표에서 1.23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값이 다 이러한 똑같은 배열을 가지면서 여기다가 정수 얼마를 더하냐 마냐 이 차이밖에 안 나.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번째 실제로 얘가 가지는 값이 얼마냐면 쪼로로로로로로 가보면 이 로그 1.23이 0.0899의 값을 가진다면 거기 3을 더하라네. 그럼 여기 더하기 3을 하게 되면은 3.0899 12.34라고 하는 값은 얘는 1.234로 바꿔야 되거든. 1.23 바꾸고 나면 얘는 1.234 바꾸면은 또 곱하기 10이 들어가겠지. 그럼 로그에서 진수가 900골이다. 그럼 이만큼이 또 분리되어 나오겠지. 분리되어서 플러스 1 추가되겠지. 플러스 1 추가되면 1과 원래 2가 더해져가지고 얘가 3이 되는 거고 로그 1.234 이만큼이 0.0899 되어서 3 더해지고 3.0899 얘랑 똑같은 값을 또 가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쌤 이거는 1.23 4인데요? 끝에 4가 더 붙어 있는데 4가 더 붙어 있잖아. 우리 1.23만 찾았는데 상용 로그 표에는 1.23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끝에 부분 붙어 있는 이 자리까지 값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비례부분이라 그래가지고 표에 안 나와 있지만 이 값을 다른 값과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너희들 선배들은 비례부분이라 가지고 책에 교과 과정에 나왔었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 파트가 교과 과정에 소개가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편하게 비례 부분 찾을 필요가 없네. 좀 쉬워진 거네, 내용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진수가 1, 2, 3의 배열을 갖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례 부분이라서 너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됐다. 로그 1, 2, 3의 배열을 갖는다 그러면 이 값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로그 표를 쳐다볼 건데 표에 나와 있는 이 가로 세로에 겹치는 이 값 구하려 그러면 전부 다 한 자릿수 1. 얼마부터 9.99 사이에 정수가 한 자릿수인 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1, 2, 3 같은 경우 123 같은 경우에는 1.23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럼 얘를 1.23으로 바꿔버리면은 뒤에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달라붙거든. 그럼 얘를 로그 표현을 바꿨을 때 로그 1.23 값 찾고 뒤에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로그 1.23의 값이 0.0899라서 정수 파트 3을 더해주면은 로그 1.23은 3.0899라는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근데 그 이상 더 찾아봐야 실제 값에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는 그냥 실제로 그 값을 가진다는 가정을 하고 그냥 계산을 하자. 그게 편하다. 편리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값이 로그 123은 3.0899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와 같은 숫자의 배열을 가지는 123이나 12.34나 0.1234나 0.01234나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1.234로 배열을 바꾸고 뒤에 10의 거듭제곱을 조절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전부 다 1.23을 찾은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을 하든 2를 하든 3을 하든 4를 하든 5를 하든 그렇게 해서 실제 가지는 이 로그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쓸 거다. 알겠니?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정수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중이라서 뒤에 10의 거듭제곱이 오면은 그 지수가 바로 나오는 이런 값을 가지거든.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많이 쓴다고. 자릿수 변경 때문에. 진수에 들어가는 값의 자릿수 변경 때문에. 자릿수는 왜 바꾸는 거라고? 한 자릿수 정수 몇 점 얼마로 바꿔야지 표를 보고 그 근사값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되면은 뒤로 해가지고 다시 듣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또 책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2의 정수분이 얼마입니까? 1요. 소수부분은요? 0.2요. 5의 정수분이 얼마입니까? 5예요. 소수분은요? 0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3.7의 정수분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마 3이요? 마이너스 0.7이요? 이거 아니라 했지. 얘가 아니고 마 4고요. 0.3이에요. 왜냐면 얘가 마 4고 얘가 마 3인데 마 3.7이 어디 있냐면 대충 여기 좀 있다고 봐봐. 그러면 어느 정수에다가 얼만큼의 양의 값을 더했는가? 그래서 얘는 이 마 3을 해버리면은 소수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음의 값 마이너스 0. 얼마가 나와야 돼. 근데 소수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상 소수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한 칸 뒤로 와서 마사에서부터 0.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해서 정수가 마사, 소수가 이게 0.7이 마이너스 0.7이니까 소수가 0.3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지. 그래서 상용 로그는 위처럼 진수의 자릿수가 달라도 근사값 찾기 위해서 다 한 자리 몇 점 얼마로 바꾸어서 값 찾아낼 거거든. 그때 얘들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나온 값들을 얘가 n이 양수고 뭐 a도 마찬가지고 양수일 때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구분할 거야. 이때 뒤에 있는 이 값이 소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범위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소수 부분 자체가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도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뭐 정수가 마 3이고 소수가 마이너스 0.7에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얼마 이 값은 소수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얘를 플러스 0.3으로 바꿔줘야지 소수 부분이 임의다가 되는 거고 그때 마사가 정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되겠나? 근데 로그 A가 이렇게 소수 부분의 범위를 만족한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진수 A는 값이 얼마의 범위가 나올까? 0을 얘도 로그 10으로 1을 얘도 로그 10으로 밑을 10으로 하는 사용 로그를 한번 바꿔보자. 그럼 0은 얼마게요? 로그 얼마게? 10의 0제곱은 1이고요. 1은 얼마게요? 로그 10의 1제곱은 10이에요. 되겠니? 그래서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는 결국 1 이상이고 아이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등호를 써버렸네. sorry. 1 이상이고 10 미만의 값입니다. 이때 소수 부분의 진수가 가지는 범위가 1 이상이고 10 미만입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값이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나와서 소수 부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소수 부분일 때 앞에 있는 이 값이 정수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로 나와지는 값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135란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는 1을 더해줘야지 이게 계산되어서 양수로 0. 얼마가 나올 것이고 1을 더했으면 또 1을 빼줘야지 전체 값이 원래랑 같은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은 1 빼기 0.135라서 계산해보니까 0.8645로 나오겠네. 그래서 물어본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3이고 소수 부분은 0.8645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소수 부분을 이렇게 음수로 나타내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표기했냐면
정수 부분이 음수네. 근데 어차피 얘는 양수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로 하냐 하면 3바.8645라고도 표기해. 그럼 해석을 뭐라 하냐면 3바? 그럼 정수분이 3이 아니라 마3이었구나. 소수분이 0.8645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다만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3바? 그럼 얘는 마3으로 해석하고 0.8645?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0.8645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뒤에 얘는 정수분이라서 플러스인 상태 그대로 쓴 거고 앞에 마이너스인 것만 3바로 이렇게 바꿔 쓴 거야. 얘랑 위에 값이랑 위에 거랑은 값이 다르지. 얘랑 다른 값이야. 주의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도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냥 이렇게 그기랑 그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 요즘에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까 말했던 게 숫자들의 배열이 1, 2, 3, 뭐 1, 0, 2, 3이 아니고 뭐 1, 2, 0, 3도 아니고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는 1, 2, 3의 배열과 1, 0, 2, 3의 배열과 1, 2, 3, 1, 2, 0, 3의 배열 이건 다른 배열입니다. 지금 1, 2, 3이 붙어있는 이 배열 말하는 거야.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똑같다 그러면은 소수 부분의 값이 똑같이 나온다 그랬지. 0.089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로그 표를 보고 찾으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정수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요 값만 보고 로그 요 표만 보고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줄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을 좀 잃을 수도 있는데 자 다들 한 잔씩 하시고 내용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얘는 진수가 몇 자릿수야? 얘는 세 자리의 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1만 빼줘. 그러면은 정수가 나와. 정수 부분. 얘는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지? 1만 빼줘. 두 자릿수 1만 빼줘.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 나온다고? 1 나온다고. 얘 몇 자릿수야? 한 자릿수지? 1만 빼줘. 그럼 값이 0이잖아? 정수 부분이 0이 나오는 거야. 되겠니? 정수 부분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정수 부분이 만약에 진수의 정수 부분이 n자릿수이다. 여기 들어가는 진수의 정수 부분이 n자릿수이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실제 값의 정수는 얼마냐? 실제 나오는 정수는 1 빼는 값이 나온다. n 빼기 1. 왜냐하면 로그 10 얘가 두 자릿수잖아. 근데 얘는 10의 1제곱이 10이야. 두 자리면 원래 정수는 1로 나와. 100이면 2로 나오겠지. 100 세 자리면 2로 나온다고.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에다가 1 뺀 값이 정수가 되는 거야. 그냥 정수. 되겠니? 그리고 얘 둘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표현이잖아.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소수점 아래 몇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시작되는가? 얘는 첫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시작되잖아.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시작되고 있네. 두 번째라서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로그 0.00 얼마 나온다? 소수점 아래 세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로그의 값의 정수 부분은 마3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로그 표현이 있을 때 진수의 자릿수만 보고도 실제 나오는 값의 정수가 얼마인지는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밑에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얘 볼까? 진수가 0.0073이야.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했지.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3이 되는 거라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요거는 7.32의 근사값이고 로그 7.32. 그래서 얘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보잖아. 로그 0.732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부터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정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1이고요. 소수 부분은요 0.864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같은 배열의 숫자 로그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혹시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0.8645를 한 번에 나타낸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사용 로그가 나왔는데 이 진수의 숫자의 배열이 똑같은 사용 로그야. 그렇다는 말은 이 자릿수에 따라서 정수값은 달라지겠지만 소수 부분은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 이거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버리면은 소수 부분이 같은 값이라서 빵 될 거 아니야. 제거돼서 빵. 그래서 어떤 사용 로그에서 어떤 사용 로그를 뺐는데 이게 정수로만 떨럭 나왔다? 그 말은 그 둘의 소수 부분이 똑같았다. 그 말이지. 소수 부분이 똑같았다는 말은 로그의 진수에 들어가는 숫자의 배열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되겠니? 1, 2, 3 진행되는 거 아무거나 두 개를 뚝 집어가지고 한 개, 3개를 빼잖아. 그러면 소수 부분은 빵 나와. 빵. 왜? 소수 부분의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간단하지?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써서 보여줄게. 두 개의 사용 로그가 있는데 얘가 가지는 소수 부분을 그냥 A라고 해볼게. 얘가 가지는 소수 부분을 B라고 해볼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소수 부분들을 합해봤더니 1 나오더라. 그럼 얘가 뭐 0.1234였다면 얘는 0.876 돼야 되겠네. 그 두 개 더하면 1 나오는 거잖아.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A와 로그 B를 합하면 당연히 이 값은 어떤 값으로 나온다? 정수로 나오겠지. 얘 정수 부분, 얘 정수 부분 합하고 플러스 1. 왜? 소수 부분들의 합이 1이었으니까.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냐면 로그 A가 뭐가 아니었음을 정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로그 B도 정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수 부분이 얼마라도 달리는 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얘가 정수였으면 소수 부분이 0이고 얘가 정수였으면 소수 부분이 0이니까 0 더하기 0이 1 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내용이고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써보고 내용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은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이야. 뭐 같은 말이지만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한테 자전거 타는 건 별로 안 어려워. 근데 못 타던 사람이 타려 그러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앞부분이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설명 듣고 자기가 한번 써보고 책 찾아보고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이고 그렇게 좀 만만치가 않다 하는 친구들은 로그 처음부터 개념이 약간은 부족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는 다시 약간 내용을 복습하시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복습하세요. 이 파트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로그에서는 사용 로그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우리 십진법을 제일 많이 쓰지. 뭐 그럼 그 쓰는 수들이 다 십진법인데 로그에다가 뭐 쓰고 있으면은 미치 10인 로그를 거의 다 쓸 거거든. 그래서 문제화되어 나오는 것도 사용 로그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파트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순서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 설명한 거니까 이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각 파트에 번호를 달아가지고 1번 얼마, 2번 뭐 제목, 3번 제목 해가지고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외워야 할 부분들은 외우시고 이해가 되면은 굳이 안 외워도 괜찮은데 처음 접한 사람들이 완벽한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로그의 진수가 뭐 10자리다. 그러면 이 사용 로그는 정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수가 10자리면은 얘는 9. 얼마 나온단 말이거든. 그래서 10 빼기 1이라서 9가 나와요 라는 것을 이해가 잘 되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에는 처음 접한 내용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일부의 내용들, 책에 보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핵심 내용이라고. 그런 내용들은 약간은 외워두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써먹고, 이렇게 약간 외워둔 걸 써먹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엔 자동화가 어느새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동화가 되면은 별로 에너지가 안 쓰여지거든. 그러면서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더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같이 달려가야지 개념도 잡히고 문제도 잘 풀려.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 개념 공부한다고 해서 개념을 모르면은 너네들이 자습을 시작을 못하니까 개념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개념만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 개념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쌤, 문제 파트는 왜 동시에 안 올려줘요? 문제 풀다가 안 되는 문제들이 각각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담당 쌤을 통해서 질문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쌤이 여유가 되면은 중요 예제들 문제 파트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개념 파트만 우선은 만들어 놓을 거니까 열심히 개념 공부하시고, 개념 공부한 만큼의 예제 문제를 풀어서 꼭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